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방의 마법사 과학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부엌을 연구실로 바꿔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한다고요? 사실 이 말은 화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고기를 부드럽게 숙성하는 비법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수비드부터 드라이 에이징, 웻 에이징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드라이 에이징은 고가의 마블링 좋은 고기를 습도와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며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겉부분이 마르고 썩는 부위를 잘라내야 해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웻 에이징은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저온 숙성하는 방식으로 훨씬 간단하고 대중적입니다. 간혹 수비드 기법처럼 물에 넣어 숙성하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 이건 단지 물의 높은 비열을 이용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일 뿐 밀봉된 고기 자체의 숙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진공 포장된 비닐이 최첨단 화학물질로 고기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고기는 왜 숙성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사후 경직, 리거 모티스입니다. 동물이 죽으면 산소 공급이 끊겨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ATP가 고갈됩니다. 이 상태에서 근육의 액틴과 마이오신 단백질이 서로 달라붙어 뻣뻣하게 굳는 현상이 사후 경직이죠. 도축 후 고기를 바로 차가운 것에 두는 이유도 이 경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뻣뻣해진 고기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숙성인데 여기에는 칼슘에 의해 활성화되는 칼파인과 카텝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에는 이런 연육 효소를 가진 식물들이 많아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 생강의 진지파인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브로멜라인은 우리 몸의 효소와 달리 50에서 65도의 더운 온도에서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이 효소는 고기를 흐물흐물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해서 연육제로도 시판되고 있어요. 심지어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도 연육작용을 하는데 사실 이 진액은 곤충의 일라스틴이나 콜라겐 같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곤충을 죽이는 식물의 방어 메커니즘이랍니다. 그럼 왜 키위가 아닌 파인애플을 연육제로 많이 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가격이죠. 세상은 언제나 저렴한 대안을 찾아 움직입니다. 실제로 숙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꽃등심이나 홍두깨살 같은 다양한 부위를 실험한 결과 건식과 습식 모두 15에서 17일 정도 숙성했을 때 고기의 부드러움과 풍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이상 숙성하면 오히려 맛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죠.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비결은 단순히 마블링, 지방 때문이 아니라 마블링과 함께 존재하는 콜라겐 때문입니다. 요리할 때 콜라겐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고기의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거죠. 다음은 요리의 갈색 마법,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입니다. 우리가 흔히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마이야르 반응에 가깝습니다. 캐러멜화는 설탕만 고열해서 타면서 맛과 색을 내는 반면 양파는 당분과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설탕과 아미노산이 만나 복잡한 풍미와 갈색을 만들어내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이야르 반응은 시프 얌기 반응, 아마도리 자리옹팀, 스트레커 분해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고소한 향을 내는 분자들과 갈색 색소, 멜라노이딘을 생성합니다. 너무 과하게 익히면 씁쓸한 맛이 나는 것도 이 분자들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마이야르 반응은 지구 생명체의 탄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작년 네이처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바닷속 망간과 함께 탄소를 가두는 데 기여하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죠. 그럼 설탕으로만 만드는 캐러멜화는 어떤 맛과 향을 낼까요? 달고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설탕을 열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고 이들이 더 분해되어 말톨, 퓨란 같은 다양한 향기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달고나가 설탕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도 과당이 설탕보다 더 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혀 안에서 톡톡 터지는 팝핑 캔디 드셔보셨죠? 이 신기한 경험의 비밀도 이산화탄소에 있습니다. 팝핑 캔디는 고압으로 이산화탄소를 설탕 안에 가둬 만든 것인데 혀의 수분과 만나 이산화탄소가 터져나오면서 우리는 톡톡 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침과 반응해 탄산이 되면서 신맛을 내고 심지어 혀의 통각 수용체에 작용하여 독특한 따가운 누팀까지 선사하죠. 튀김의 바삭함도 과학의 산물입니다. 감자튀김처럼 음식을 기름에 튀길 때 음식 속의 수분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뜨거운 기름이 그 공간을 채우며 독특한 기공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학과 화학의 복잡한 원리가 작용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내죠. 탕수육 반죽에 탄산수를 넣으면 더욱 바삭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음식 속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과학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단순한 식사가 아닌 흥미진진한 과학 탐험의 장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